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75세의 김종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연립주택 2층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구만. 할아버지는 작은 탄식과 함께 이불을 걷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집 안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부엌 식탁에는 혼자서는 너무 큰 밥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오긴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쁘다고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가요가 그나마 집 안의 정막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산책은 할아버지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아파트 상가의 슈퍼마켓 앞을 지나고 작은 공원을 돌아서 동네 정미소 앞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서로 바쁜 일상에 쫓겨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끙끙거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 아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봤습니다. 쓰레기통 옆 폐골판지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털이 더럽혀지고 상처투성이인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개였는데 털빛깔로 보아 진돗개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어디서 온 걸까?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도망갈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굶은 듯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고 뒷다리에는 상처가 있어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개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도 혼자구나. 우리 같이 혼자네. 할아버지는 개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의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적대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를 뒤졌습니다. 마침 어제 끓여놓은 미역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밥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다행히 개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개 앞에 놓자 개는 잠시 경계하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제알라. 할아버지는 마치 손자를 대하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이 들어서인지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개는 그릇을 깨끗하게 핥아먹고 나서야 할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과 다른 고마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주인은 어디 갔고? 할아버지가 물어봐도 개는 대답할 리 없었습니다. 목에 목걸이나 인시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개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뒷다리의 상처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일단 약국에 가서 소독약이라도 사와야겠구나. 할아버지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개는 할아버지가 일어서자 불안한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또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라. 금방 올게. 할아버지는 개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주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가 개 상처용 소독약과 거즈를 권해 주었고 할아버지는 추가로 개 사료 한 포대도 샀습니다. 벌써 마음속으로는 이 개를 돌보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돌아간 이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꼬리를 조금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개의 상처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개는 아팠을 텐데도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손길에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구나, 정말 착해.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겠는데. 할아버지는 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털색이 황갈색이고 진돗개 특유의 당당한 자태가 보였습니다. 황구가 어떨까? 아니면 진이, 진돗개니까 진이라고 하자. 진아, 진이야. 할아버지가 부르자 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개를 지도로 데려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돌봐주기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연립주택이라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제약이 있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개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이 눈빛을 보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곧 가을이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 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진아,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곳에서 지내야지. 할아버지가 일어서자 진이도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절긴 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으며 진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 진이는 할아버지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기도 했는데 마치 정말 따라가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괜찮다, 우리 집이야 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진이를 위해 베란다 한쪽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래된 담요를 깔고 물그릇과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이곳저곳을 냄새 맡으며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진이에게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진이는 처음으로 꼬리를 크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들리는 진이의 작은 숨소리가 집 안의 정적을 채워주었습니다. 가끔 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면 할아버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에 할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진이는 베란다 문 앞에 앉아서 할아버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자 진이는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사료를 그릇에 담아주자 진이는 어제보다는 천천히 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아침 산책은 이제 둘이 함께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진이는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천천히 걸었지만 할아버지도 나이가 있어서 빠르게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의 걸음 속도가 딱 맞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진이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평소 혼자 다니던 할아버지에게 개가 생긴 것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켓 사장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개 키우세요. 진돗개네요. 참 예뻐요. 응, 버려진 걸 주워왔어. 진이라고 해.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던데 할아버지 좋은 친구 생기셨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진이의 상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소독해주고 약을 발라준 덕분이었습니다. 진이도 할아버지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TV를 볼 때는 옆에 앉아서 함께 있었고 할아버지가 요리할 때는 부엌 입구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할아버지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진이를 확인했고, 진이 때문에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이를 돌보는 일이 새로운 생활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할아버지의 발치에 누워서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아, 고맙다. 우리 집에 와줘서. 할아버지가 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이는 꼬리를 살랑 흔들며 할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진이는 완전히 할아버지 집에 적응했습니다. 상처도 다 나았고 영양 상태도 좋아져서 털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늠름한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진이에게 인사하고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 후에는 진이의 밥을 준비하고 자신의 아침도 먹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이가 옆에서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이는 할아버지의 모든 일상에 참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빨래를 넣을 때는 옆에서 지켜보고 청소할 때는 따라다니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걸레를 물어가기도 해서 할아버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진아, 그거 놔. 청소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하면 진이는 마지못해 걸레를 놓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진이의 장난스러운 모습이 좋았습니다. 집 안에 생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할아버지와 진이를 한 세트로 여겼습니다. 할아버지만 보면 진이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봤고, 진이만 보면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둘은 이제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진이는 할아버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출할 때면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오면 꼬리를 크게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진이를 보며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진이와 함께 조금 더 먼 곳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뒷산에 작은 공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이도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뒷산 공원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어서 나무잎들이 조금씩 색깔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탐험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곁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다른 개 산책 나온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진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다른 개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회화 훈련도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다른 반려견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주인 한 사람만 인정한다고 하던데 할아버지를 완전히 가족으로 여기네요. 다른 개 주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우리 진이는 정말 충성스러워. 나도 진이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는 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아, 오늘 재밌었지? 우리 가끔 여기 오자. 진이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아, 그런데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다. 네, 누가요? 개야, 진돗개. 진이라고 해. 버려진 걸 주워와서 키우고 있어. 큰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개 키우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좋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진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할 일도 생기고 좋다. 아들도 아버지 목소리가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훨씬 밝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이를 위해 따뜻한 옷과 실내용 쿠션을 사주었습니다. 진이도 할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더욱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깨어났습니다. 혈압이 오른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혼자 끙끙거리며 참았을 텐데. 진이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할아버지 곁에 와서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진아, 괜찮다. 조금 답답할 뿐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지만 진이는 계속해서 할아버지 주위를 맴돌며 불안해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예민함으로 할아버지의 컨디션 난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이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고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였다면 그냥 넘겼을 일이었지만 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혈압이 조금 높고 평소 운동을 더 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서 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아, 고마워. 내가 걱정해줘서 병원에 갔어. 큰 문제 없대. 앞으로 더 열심히 산책하자. 진이는 할아버지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안심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할아버지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이와 함께하는 산책 시간도 늘렸고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진이에게도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다른 개와 작은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대방 개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진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진이의 앞다리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자신이 다친 것처럼 걱정했습니다. 즉시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진이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진돗개는 정말 용맹한 개예요. 자기보다 큰 개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주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야. 다치면 어쩌나 싶어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도 강해요.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는 진이를 더욱 소중히 돌봤습니다. 상처가 나을 때까지 산책도 짧게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챙겨주었습니다. 진이도 할아버지의 정성을 알아주는 듯 더욱 얌전히 치료받았습니다. 며칠 후 진이가 완전히 나았을 때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이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진이도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아, 우리 정말 가족이 됐구나. 서로 챙겨주고 지켜주고. 이제는 너 없으면 안 돼. 진이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립주택 재개발 소식이었습니다. 몇 달 안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막막했습니다. 진아, 우리 이사 가야 한단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진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진이는 할아버지의 우울한 기분을 감지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 이사갈 곳에서 진이와 함께 살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대부분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경제 사정으로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했지만 개를 키울 수 있는 곳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보증금이 너무 비싸거나 조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이만 아니면 아무 곳이나 갈 텐데.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지만
진이와 헤어질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이는 자신의 가족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고민을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 아주머니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는 곳 중에 개 키워도 되는 원룸이 하나 있어요. 좀 낡기는 했지만 임대료도 저렴하고 주인분이 좋은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에 그곳을 보러 갔습니다. 확실히 지금 살던 곳보다는 작고 낡았지만 진이와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이 개를 좋아하는 분이어서 진이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진도 개네요. 좋은 개예요. 얼마든지 키우세요. 다만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집주인의 따뜻한 말에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진이는 할아버지의 바쁜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짐들이 상자에 포장되고 집안이 어수선해지자 진이도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진아, 걱정 마. 우리 함께 새 집으로 가는 거야. 너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진이는 처음에 트럭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함께 타자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올라탔습니다. 새 집까지 가는 동안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진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탐험했습니다. 낯선 냄새와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이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익숙한 물건들을 진이 주변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조금 좁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할아버지가 말하자 진이는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진아. 우리 함께 있잖아.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와 손길에 진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진이도 새 집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동네도 탐험하고 새로운 산책 코스도 개발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새 집의 이웃들도 할아버지와 진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진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이 정말 착하네요. 우리 아기랑도 잘 놀아요. 아래층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뿌듯했습니다. 진이가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번째 달이 지나갈 무렵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고 봄이 다가올 무렵 할아버지와 진이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진이를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날을 진이의 생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진아, 오늘이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 되는 날이야. 내 생일로 하자. 할아버지는 진이를 위해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개용 케이크도 사고 새로운 장난감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진이는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감지하고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쁜 마음이 진이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진이와 함께 특별한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 진이를 만났던 그 골목까지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 집에서는 조금 멀었지만 진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골목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에서 만난 것이 둘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진이도 그곳을 기억하는 듯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아, 1년 전 여기서 처음 만났지. 그때 너는 정말 불쌍했어. 지금은 어때? 행복해?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진이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크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지난 1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진이를 만나기 전에 외로웠던 시간들, 진이와 함께하면서 찾은 새로운 기쁨들, 이사의 어려움도 함께 이겨낸 경험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이에게 새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진이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할 거야. 할아버지가 목걸이를 채워주자 진이는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진이를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이 1년 동안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진이가 와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모든 것이 즐거워졌다. 진이도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다. 고맙다, 진아. 며칠 후 큰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아 보이세요. 진이 덕분인가 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진이가 내 삶을 바꿔줬어. 이제는 진이 없으면 안 돼.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진이를 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해드리지 못한 효도를 진이가 대신 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 우리 아버지 잘 부탁해. 고맙다. 아들이 진이에게 말하자 진이는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아들이 부산으로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아, 우리 아들이 너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나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여름이 다가오고 할아버지와 진이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새 동네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진이는 동네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할아버지는 진이 자랑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진이와 함께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이는 할아버지 옆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는 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진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할아버지가 너를 끝까지 잘 돌봐줄게. 너도 할아버지 곁에 있어줘. 할아버지의 말에 진이는 할아버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답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버려진 개 한 마리와 외로운 할아버지 한 분이 만나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된 것입니다. 진이도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라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진이는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며 진정한 가족으로서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종족도 다르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그들의 유대감은 그 무엇보다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과 버려진 동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진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은 나이도 종족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아버지와 진이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